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원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린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 전환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을 모시고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MTN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애기평은 에너지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연구재단처럼 연구 과제도 대학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한테 나눠주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 그리고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서 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 뉴딜 중에서 에너지 뉴딜 분야를 선도하는 그런 기관이 저희 애기평이 되겠습니다. 1년에 약 1,000개 정도의 과제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8,2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올 10월이면 이제 3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작된 지가 3년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부터 먼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 경제성만을 중시하던 그런 에너지 정책 시대로부터 환경,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안전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로 바꿔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사실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그런 정책인데,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적극 반영을 하면서 원전, 그리고 석탄 이런 게 비중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네. 재생에너지, 그리고 가스 터빈 등을 강조하는 그런 추세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원전 같은 경우에 18% 정도 네. 발전에서 비중을 차지하다가 최근 10% 정도로 감소를 했는데, 이런 추세를 잘 반영을 해서 현재 점차적으로 이런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전통 에너지들을 좀 비중을 좀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그리고 수력, 조력, 풍력, 네. 예, 뭐 수력, 네. 바이오, 네. 뭐 이런 에너지들 있죠. 이 비율이 우리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에서 좀 제가 알기로 좀 처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선진국이랑 그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저희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같은 이제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하는데요. 네네네. 대개 이제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전체 발전에서 9% 정도 현재 되는데요. 네네. 그런 걸 다 빼고 선진국으로 하자면은 이제 겨우 한 5%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일단 그 세계 평균이 26%입니다. 아이고, 발전에서 많이 차이가 있군요.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네. 비중이. 그리고 80%, 90%까지 이게 되는 그런 국가들도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영국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석탄 발전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속히 이제 석탄 발전이라든가 원전의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추세에 우리가 아직 가기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좀 뒤처진 그러네요. 그런 그룹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은 그 기존의 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10년 전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네. 태양광 그 패널을 예를 들자면 이제 킬로와트아워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네, 이제 네. 전기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1kW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킬로와트아워입니다. 정확히는. 네네네. 그 정도 쓰면은 한 120원 정도 됩니다. 가정에서. 네. 근데 발전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원전 같은 경우는 60원에 70원 사이 정도 가장 네. 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석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스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싸지는데,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은 140원 정도 합니다. 네. 여전히 좀 비싸죠. 근데 네. 10년 전에는 이게 1,000원이 넘었어요. 네. 굉장히 비싸다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좀 비싼 거고요. 네. 지금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2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값싼 에너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효율적이다는 얘기가 이제 투자 대 효율 관점에서 낮다.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에너지를 전환한 효율이 낮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쓰는데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놓고 보더라도 10년 전에는 효율이 10%대였는데 지금은 태양광이 25%가 지금 상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 개발되고 있는 거 39%도 나와 있고요. 최고 47%까지도 효율이 나옵니다. 기술 개발이 그만큼 그렇습니다. 뒤따르게 되면 기술 개발도 됐고 네. 경제성도 급격히 개선됐다. 네. 그래서 지금 3년에 절반씩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코로나19가 말이죠. 어찌 보면 좀 발목이 묶여 있고 속도를 내지 못하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서 또 경제 성장을 이뤄내야 되니까 가장 시급한 게 지금 뭘까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른 산업 분야는 지금 다 수출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축소되고 있죠. 그렇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축소될 거로 사실 많이들 봤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름 잘 안 쓰니까요. 유가가 내려가고 그럼 유가가 내려갈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실은 이 재생에너지입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 이제 화석연료에 비해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비싸다. 비싸 보이겠군요. 이제 네. 또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이제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 산업이 이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에너지 분야가 한 해에 약 2천조 원의 세계적인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 2천조 원의 시장을 놓고 네. 보니까 이쪽이 미래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일자리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네네네네. 되니까 이런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네. 이런 때 이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그다음에 그 미국, 유럽, 뭐 일본 이런 데도 할 것 없이 네. 전부 지금 그린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더불어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대개 보면요, 우리나라만 무슨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거 할 때도 다른 나라 한 것들 다 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것 취하고 또 우리 특성에 맞는 거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들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판 그린 뉴딜이다 그렇게 이름을 그래서 붙인 거죠. 예. 네, 그럼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발 늦었는데 막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린 뉴딜의 한국판 그린 뉴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하나는 우리가 경제 위기 극복, 그래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후 위기 극복. 그런 차원이 있다. 네. 이 목적을 보면. 네. 근데 두 개가 좀 배경이 다릅니다. 네. 경제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 문제는 이건 오래된 겁니다. 이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 전부터 온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20년 동안에 하나의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게 이제 기후 위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이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 네, 첫째는 있죠. 일자리가 이제 가장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바이오라든가 수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많이 나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신산업 창출도 목적이다. 이번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 큰 경제적 충격이 왔는데 이때 도태될 산업들이 빨리 도태되고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네. 보다 좀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분야의 비대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촉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한국도 그에 따라서 지금 적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투자가 좀 미흡했던 그 에너지의 5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배터리, 그다음에 가스 분야, 그다음에 방사선 산업 분야,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분야가 굉장히 이제 빨리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산업 창출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수 진작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우리
그 수출이 상대적으로 특히 어렵고 그럴수록 내수 진작이 있어야 그렇죠. 그 여러 연관 산업들이 이제 같이 이제 유지가 되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린 뉴딜의 목적은 재정 창출입니다. 이건 뭐냐면 네, 뭔가요? 대개 이제 재정 소모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70조 원 넘게 투자를 하면은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는 나오겠지만 이건 그냥 쓰고 버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레나라고 해서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에서 나온 걸 보면요. 1조 원을 투자하면은 네. 2조 원 정도의 그 투자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은 재정 창출형 뉴딜이다.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포용 성장 측면도 있습니다. OECD가 이제 얘기하는 그 포용 성장이죠. 네. 포용 성장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와 더불어 성장하는 게 이제 포용 성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지역 발전이 굉장히 뒤처진 분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에서 얘기하는 그 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지역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특정 지역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발전이 더뎠던 곳, 취약한 곳, 농산, 어촌 이런 지역에서 직접 거기에서 그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네. 구조가 됩니다. 그게 대략 1년에 약 한 40조 원 정도 이게 이제 전부 전환이 끝나면 약 한 30년 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10년 후를 보더라도 한 17조 원 이 정도가 그 지역에서 직접 소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포용 성장의 이런 측면도 있다. 네. 예, 그래서 그 그린 뉴딜을 어느 한 측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환경, 네. 경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 전체를 아우르는 네. 종합적인 이런 성장 계획이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산업을 발전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관련 기술까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애기평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너지 뉴딜을 선도하는 기관이 저희가 돼야 네. 되겠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재생에너지 확대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그다음에 사업 기획, 뭐 과제 수행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산업 네. 이게 이제 있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분야에 일단 기술은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이런 분야의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 최근에 저희가 그린 뉴딜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에너지 벤처 육성입니다. 에너지 벤처들이 코스닥 상장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기술 평가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 벤처 육성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그 새만금 추진단, 그다음에 제주의 아리300 추진단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현재 네.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필요한 특화되는 그런 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일, 그런 일도 저희가 이번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리백이라고 해서 100% 재생에너지로만 운영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라든가 네, 네. 그런 그 시군구, 네. 자치구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네. 육성하는 것도 저희가 이번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친환경 해상에너지공원, 대규모의 그 에너지 그 발전 단지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 태양광 발전 같은 대규모 실증 사업 이런 걸 저희가 국내에서 하게 되면 그대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공 사례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이 크게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져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일단 다른 점도 있고 이제 그 같은 점도 있습니다. 네네. 다른 점은 디지털 뉴딜은 좀 빠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 상황에서 비대면 산업이 육성이 되고 이제 관련된 여러 디지털 산업 혹은 데이터 네네. 산업 이런 게 이제 그 크게 육성이 되죠. 근데 이제 에너지 뉴딜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기후 변화라는 이런 대응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 전 세계적인 거고, 그리고 이런 대응 자체가 한 30년 이 정도 돼야 이제 성과가 확실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산업 육성 이런 효과도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게 5년 계획인데요, 중기 계획이죠. 네. 근데 사실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서 이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단기, 중기, 그다음에 장기 이렇게 이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네. 그런 시기가 좀 차이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개 같이 가져오는 게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발표한 게 이제 디지털 그린 산단, 디지털 그린 학교, 그다음에 에코 스마트 시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디지털하고 그린이
같이 그러네요. 되는 네.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 이게 이제 동시에 이제 접목이 돼서 산업단지라든가 네. 학교 같은 뭐 공공기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 네. 이런 걸 같이 바꿔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분야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에너지 분야도 지금 배터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세계적 경쟁력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갖고 있죠. 근데 네. 이제 미흡한 분야들이 좀 아직 많이 있어요. 그린 리모델링 분야라든가 뭐 바이오 에너지 분야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거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번 기회에 육성을 해내게 되면 이 두 개가 현재 세계의 산업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쌍두마차입니다. 네. 이 쌍두마차를 우리나라가 다 잡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 5년 후에는 우리가 상당한 분야에 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10년 후에는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산업 변화를 상당 부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저는 네, 그렇게 네. 전망을 해봅니다. 네, 실은 오늘 제가 대답 준비하면서 질문을 미리 좀 봤는데 이게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기 방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뭔가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보니까 가장 여기에 그 중요했던 게 마스크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마스크만 써도 상당히 많이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네, 이제 이게 네. 알게 됐는데 네. 문제는 마스크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있죠. 네. 예를 들면 오늘 이거 방송할 때도 지금 방송 목적성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지금 네. 못 쓰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그 비말, 그러니까 저 침방울이나 이런 게 이제 튀어서 이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막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건 막는데 이 칸막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자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저희도 지금 저희 그 예기평 주변에 있는 식당들의 사회적 봉사 차원에서 칸막이 보급 사업을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 환기 방역은 사실은 이런 칸막이 설치되더라도 이제 밀폐된 방에 오래 있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 환기를 잘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환기를 하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환기를 하더라도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는 그런 열 회수 환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저희 예기평이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2차 대유행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긴급히 몇 개 기술적인 거니까 제가 뭐 소개는 네. 뭐 않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 지금 준비를 해서 널리 지금 보급을 그 전에 좀 하려고 저희가 지금 긴급과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애기평 자체의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무 예. 환경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예기평은 이번 그 코로나 사태 1월 20일 날 이제 국내 최초 발생하자마자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업무들을 전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네. 재택근무를 곧바로 들어갔고요. 지금도 재택근무를 30% 계속 지금 직원들 하고 네네. 있고요. 앞으로도 뭐 코로나 완전 해결될 때까지는 이 체제를 유지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 8천억 원 넘는 이 예산 집행을 전부 과제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2년 전에 오면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 하자. 멀리서 오기 어렵고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 해 한 20억 원 정도를 저희 회의하는 데 씁니다. 회의장 빌리고 종이 출력하고 이런 데 쓰는데 이거 다 없애고 온라인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도 평가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 그 모든 회의, 세미나, 교육 이것도 전부 지금 온라인 화상회의로 네. 전부 전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비전 그리고 계획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사업 등 친환경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예, 올해 지금 내년 사업을 해서 추경에 재생에너지하고 그리고 수소 관련된 네. 사업들이 39%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센터 구축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포함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30%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애기평 전체적으로는 9,600억 원 이상 저희가 그린 뉴딜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소에 관련해서 최근 관심들이 많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특히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수소 사업의 뭐 방향성, 미래 가능성 이런 데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수소 사업. 수소는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라고 해서요. 재생에너지가 남게 되면 그때 그 남는 에너지로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거. 그게 이제 깨끗한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그린 수소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이제 화석연료에서 직접 추출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전 단계고. 새로운 에너지는 원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 수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린 수소가 나오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기술 개발도 아직 좀 덜 이루어진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남을 만큼 아직은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것도 활용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외에서 도입해서 일부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이제 부생수소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소 생태계를 구축을 해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는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연료전지하고 이제 수소 자동차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기술은 정부 주도로 해서 맨 처음에 그 기술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걸 상용화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준으로 현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뒤처져 있는 분야가 이제 연료전지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난 10년 동안 정부 주도로 많이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곧바로 이어받아서 이 분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기평 원장으로서 어느덧 이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도 추진해야 되고 큰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예, 지금 그린 뉴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데 이제 새로운 과제들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전환이 이제 보다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그린 뉴딜로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저희가 에너지 안전 해로로 저희 정해가지고 에너지 안전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들을 대거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그런 성과들이 앞으로 한 내년, 내후년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일들을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기관으로서 평가원의 위상이랄까, 정부의 지원이랄까 이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에너지는 그동안 산업의 일부로서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만 우리나라에서는 간주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을 보게 되면 에너지는 독립된 부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는 단순히 산업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국방, 의료처럼 중요한 한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상황 같은 게 되더라도 또 석유 위기라든가 이런 게 오더라도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갖고 있게 되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어떤 독립성 그런 것들이 좀 존중되고 그리고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애기평은 에너지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를 저희가 준비하고 그리고 에너지 산업을 저희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그 성원과 또 채찍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만나봤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애기평의 보폭이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애기평이 보여줄 에너지 기술 혁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춘택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